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찰리, 당신은 왜 항상 월가의 복잡한 금융 모델들을 비웃습니까? 그럴 때면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그 모델들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팔아먹기 위해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주류 언론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이성적인 자본 배분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 금융교과서가 무위험자산 나로 ISKCT이라고 정의했던 미 국채를 갑자기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유동성 증발입니다. 마치 카지노에 들어가 칩을 잔뜩 쥐고 있는데 갑자기 환전 창구 문이 닫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건 난처한 상황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낭승장에서만 본인이 천재라고 착각하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분기 재무제표나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서 있는 집안인 미국 제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경제학자에게 물어보면 식중팔구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멍거 선생님, 미 국채는 글로벌 자산 가격의 다시인 세세세쇼와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이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의 바보입니다. 21세기에 특히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이 금융 생태계에서 영원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12월 미 재무부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려 했을 때 딜러들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 더 낮은 가격과 더 높은 이자를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형 기관들의 참여도는 5년 내 최저치였습니다.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다수는 귀를 막고 있는 꼴입니다. 이상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IMVCS, IMV, VCD가 ERT. 이자를 얼마나 벌까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내 원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무위험자산이 위험자산으로 돌변하는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주식, 부동산, 타생상품은 사실상 흐르는 모래유사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이 초등학교 산수와 기초 물리학 상식으로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해부해 봅시다. 현재 미국 연방 부채 총액은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민간 기업의 장부에 적혀 있었다면 진작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미 국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이 거대한 부채 빌딩을 떠받치는 3명의 호구 받아주는 사람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 중앙은행 무역준비금이 필요해서 이 미국 본토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때문에 3. 연준 FED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최종 매수자 연미 지금 이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롤라팔루자 효과로 LLFC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 말입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지정학적 공포 때문에 다소 페달을 밟으며 달다니엘 닷게시스CORING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국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국가의 목숨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미국 본토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이미 가치가 떨어진 채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더 사는 건 자살행위죠. 그리고 연준은요.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금 시장을 구하겠다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제를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동시에 발을 내자 미 국채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리의 지지대가 모두 꼽혀 나갔는데 그 위로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물리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수학의 냉혹함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추게 된다고 말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이자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빠른 이 방식은 생물학에서는 기생이라 부르고 금융학에서는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결말은 언제나 하나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리석은 편견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경영대학원 교수들은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금지어에 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야만적인 유물이다. 그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평생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의 대가를 치러야 할 운명입니다. 미 국채의 유동성이 끊기는 와중에 외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단지 금값 시세 차익을 노려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생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정글에서 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권리입니다. 노숙급 빠진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심오한 위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금이 신뢰가 필요한 자산 및 국채에서 신뢰가 필요 없는 자산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지고 있지만 미 국채는 잃어버린 5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주거 리스크 없음. 금은 죽어있는 물질이며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2. 제재 리스크 없음. 누구도 당신의 실물 금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3. 채무 불이행 리스크 없음. 금은 두돈하지 않습니다. 4. 정책 조작 리스크 없음. 어떤 중앙은행도 허공에서 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5. 신용 할인 리스크 없음. 금은 궁극의 담보물입니다. 최근 월가 내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의 담보 할인율이 스시온 낮아지는데 미 국채의 담보 자격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금융 거래에서 금이 미 국채보다 더 신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지위의 찬탈입니다. 금은 변방의 위험 회피 수단에서 이 시스템에 의해 강제적으로 핵심 전략 자산의 위치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통찰에도 적용됩니다. 모두가 게으름에 빠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위에서 춤추고 있을 때 화폐의 역사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다면 당신은 거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셈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읽어봤다면 알 겁니다. 단일종으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가장 취약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다니엘 타디스의 INGL이 레이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화폐는 달러에, 모든 자산은 미 국채에 고정되어 있었죠. 숨통이 불 때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아시아, 중앙은행의 금 매입, 중동의 비달러 결제, 남미의 지역 화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대안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이걸 탈단일다 디서세이시에시오 ROING 이라고 부릅니다. 예명한 농부는 절대 불이 날 수도 있는 헛간 하나의 모든 곡식을 저장하지 않는 법입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대형 국부펀드들을 리스크 모델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산의 60%를 미 국채에 넣었겠죠. 지금은요.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이건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비련입니다. 새로운 리스크 모델이 확립되는 순간 수조 달러의 자금이 썰물처럼 방향을 틀 겁니다. 이 과정은 구조적이고 강제적이며 비가역적입니다. 이게 당신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치가 몸을 돌릴 때 개미가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밟혀 죽습니다. 미 국채 유동성이 계속화되면 세계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당신의 주택대출, 기업대출, 해외 투자 등 모든 것이 타격을 입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돈을 버는 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을 피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신용을 잃어가고 있는 부채 시스템에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하는 것. 그것만큼 멍청한 도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건너편의 여러분, 특히 평생 뼈 빠지게 일해온 중장년 투자자분들에게 쓴소리 몇 마디 하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망상 속에 살지 마십시오. 비국채 수익률은 더 이상 무위험 수익률이 아닙니다. 거대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연금 계좌와 금융 상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채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째, 진정한 다각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다각화를 서로 다른 주식 10개를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따지나 다각화는 성질이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역사의 시기에 금은 당신 포트폴리오의 5%짜리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산의 무게중심을 잡는 평형수 BSKST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전략 자산 수준인 20%까지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지금을 내버리지 깃들을 쓸 때가 아닙니다. 유동성 위기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시장의 피를 순식간에 말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만 할 것입니다. 미신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금과 같은 단단한 자산 SCT를 보유할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99년을 살았습니다. 오만함 때문에 파산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수없이 봤고 상식을 지켜서 부자가 된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미 국채의 동요는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낡은 질서의 붕괴이자 새로운 질서의 탄생입니다. 이 거대한 판가리에서 당신은 무지로 인해 수확당하는 희생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꿰뚫고 미리 방지를 준비한 현자가 될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과 이성, 그리고 상신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입니다. 2D 인생이라는 투자 게임에서 썰물이 빠져나갈 때 바지를 안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